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사실 제가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지식적인 측면의 연수를 하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 연수를 참여하는 게 좀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어, 우선 다른 것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저희는 또 연구소가 또 저희가 AI와 이제 교육 관련된 데이터를 접목해서 어떤 연구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혹시나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부분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랑 함께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같이 한번 좋은 또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짧게 제가 음, 좀, 좀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저 약간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가고,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저희가 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가 트렌드가 오고 있는데, 메가 트렌드가 정말 신기하게도 14년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이 인터넷이라는 것과 검색이라는 것으로 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큰 기업들이 생겨났고요. 그로부터 이제 14년 뒤에 2009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죠.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또 소셜 네트워크라는 또 테마가 생겨났고, 이때 이제 카카오나 페이스북, 메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또 생겨났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올해 이제가 지금 14년째 되는 해인데요. 작년만 해도 이제 블록체인이 다 메타버스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테마가 다음에 메가 트렌드로 올 것인지에 대한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챗 GPT와 더불어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혁신적인 메가 트렌드로 이제 오는 것이 거의 좀 당연시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결국 근원적인 문제는 일대다의 교육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 한 명이 많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도 이제 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1번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특히 공교육 쪽에서 지금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에 접목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사실 2010년도, 11년도 때 제가 클래스팅이라는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제가 해결해 보고 싶었던 문제가, 사실 저희 반에 저는 이제 선생님 출신이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가르쳤을 때 저희 반의 한 절반은 민영 아파트, 절반은 임대 아파트, 또 한 세 네 명 정도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이제 세터민이라는 학생이 있었고, 또 다운 증후군 학생도 있었고, 좀 그런 반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학생들 수준이 너무나 다르니까 이걸 맞추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웠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또 신규 교사하고 하니까 열정이 넘치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 모든 학생들을 나는 다 이 성취 수준을 다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는 올려놓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학생들을 또 수업이 끝나고도 개인 지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구나. 왜냐하면 다음 해만 해도 제가 영어 전담을 했는데 영어 전담을 맡으니까 한 300명을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공지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한 2011년 이맘때 좀 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계에 들어가려면 그 산업계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공교육에서 우리 이 인공지능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했던 게, 먼저 이 교실을 디지털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학교를 디지털화 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스텝별로 밟아갔고, 그게 어느새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스텝에 대해서 좀 공감해주는 투자자들이 있었고, 이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은 학교가 이제 클래스팅을 사용을 해주셨고, 정말 정말 많은 교육 빅데이터가 쌓였고, 또 교육 콘텐츠 회사들도 저희의 이제 플랫폼 파워를 믿고 이제 콘텐츠를 또 제휴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상용화를 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 모르겠어요. 이 교수님들 앞에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딥러닝에서 이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구현을 해냈고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에 대한 정확도는 결국 데이터의 양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실 원천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고 어떤 산업계에서 뭐 예를 들면 의료라면 또 의료와 관련된 데이터가 많아야 될 거고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가 많아야 될 거고 당연히 이 공교육에서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이 공교육에서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이걸 가장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연구를 하던 중에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넘어서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또 트랜스포머 이제 신경망 방식으로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건 스탠포드에서 나온 그 하나의 보고서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이 인공지능 전체를 좀 리드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오픈 AI나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좀 큰 회사들이 이제 LLM 거대 이제 그 랭귀지 모델을 갖고 이제 있고 그럼 이거를 이 LLM들을 어떻게 프로덕트화 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이제 이걸 잘 활용해서 프로덕트화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다른 이제 이런 스타트업이나 우리 연구에서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거를 잘 하려면 이제 그 분야에서 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 파인 튜닝을 잘 하려면 또 원하는 분야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결국 이제 이 인공지능은 이런 계속 빅데이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 장표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그 리포트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내용이고요. 결국 왼쪽에는 대표님, 그 이 화면이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 좀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서부터 안 넘어갔나요? 지금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라는 첫 화면입니다. 진짜요? 네. 네. 죄송합니다. 많이 진행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디가 안 되지? 혹시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예, 예, 지금 잘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네, 네. 전체 화면으로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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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앞생을 좀 가볍게 개요로 넘어가면 이게 뭐 혁신적인 메가 트렌드에 대한 장표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안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이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뭐 이거는 좀 보여드리자면 원래 이 인공신경망을 만들 때 사람의 그 뇌를 좀 따라해보자라고 시작이 된 건데
이 그림은 그 조류의 그 뇌를 의개어서 만든 이제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본 화면인데요. 뇌의 부위마다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좀 착안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연결하는 방법들을 다르게 했더니 또 어떤 연결 방법은 이제 수학적인 측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어떤 연결 방법은 뭐 언어적인 측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었고요. 요 장표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만든 리포트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우리 교육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형태를 되게 다양하게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돌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골을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교육과 AI를 접목을 하려면은 교육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 교육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서 꽤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연구로 이제 프로덕트화를 하면서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클래스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평균 약 3천만 개 정도의 교육 빅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두 가지 유형을 저희가 쌓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시거나 이제 형성 평가를 하거나 뭐 총괄 평가나 아니면 문제풀이 뭐 이런 좀 이제 퀴즈 같은 그런 좀 점수화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데이터만으로는 좀 빅데이터를 쌓을 수는 없는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클래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수업 활동들을 이제 디지털화를 해서 그거를 로그를 다 수집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학생들이 어떤 토론을 했는지, 어떤 협업을 했는지, 뭐 누구와 친한지, 어떤 글을 썼고, 어떤 글을 읽었고, 뭐 답글은 뭘 달았고, 어떤 글에 주로 리액션을 하는지, 관심사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수집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머신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표준이 있는데 그게 XAPI라고 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제 미 국방성에서 만든 표준인데 이게 이제 XAPI 표준을 이제 인증을 받으려면 1365개의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저희는 그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서 표준화된 XAPI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러닝 리소스 스토어라는 이제 LRS에 저장을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고 있고 이 쌓인 데이터로 여러 가지 이제 이 AI와 관련된 걸 돌리는데 크게는 두 축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식 추적 엔진, 저희가 개발한 CLST라고 하는 이제 엔진이 있는데 이건 뒤쪽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식 추적과 관련된 엔진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젤로라고 해서 저희가 GPT 4.0 그리고 바드 뭐 리마 이런 여러 가지 저희는 LLM은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 LLM을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 빅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시켜서 좀 저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파인 튜닝된 모델이 이제 젤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으로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이걸로 이제 개인화된 학습을 저희가 프리미엄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개인화된 학습으로 발생되는 데이터가 다시 또뭐 러닝 리소스 스토어에 쌓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면 여기서 이제 엔진이 과거 데이터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실시간 데이터를 그대로 바로바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 풀면 다음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바로 받아서 바로 결과값을 내고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레이턴시가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이고요. 좀 지식 추적 쪽으로 좀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식 추적 기술은 이제 학생들의 이제
뭐 교육 과정에 있는 핵심 개념별 이제 지식 상태를 추정하고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수 사과 그리고 곧 정보교과를 좀 추가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전체 과목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전체 학년을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일단 하는 그 여정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예전에는 통계 기반으로 IRT라는 방식을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DKT라는 모델을 이제 저희도 좀 도입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의 뭐 해외에 이제 SAKT나 AKT 같은 모델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거를 직접 서비스에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너무 느리고 그래서 대규모 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좋은 그런 모델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 CLST라는 이제 트랜스포머 신경망 기반의 날리지 트레이싱 엔진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뭐 도식도인데 이제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이제 large 스케일의 학생들의 이제 사용해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좀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뭐 클래스팅의 약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트래킹을 하고 있냐면 이제 뭐 핵심 개념이 있고 세부 핵심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부 핵심 개념 안에서도 이제 차시별로 그러니까 저희는 클래스팅에 지금 한 500만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그 500만의 학생이 각 과목별로 차시별로 지금 그 지식 상태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리뉴얼하면서 트래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학생에게 어떤 문제를 저희가 추천해 줬을 때 그 학생이 이 문제를 맞힐지 틀릴지를 한 94%까지 풀지 않아도 그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 문제는 맞힐 거야, 틀릴 거야 라는 거를 현재 이제 이것도 그 학생이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이를 하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데요. 또 저희의 강점이 이 콜드 스타트일 때 학생이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을 때도 이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의 이제 지식 상태를 추적을 하는데 이것도 한 82% 정도까지 이제 예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그 CAT를 구현해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CAT라는 게 컴퓨터 어답티브 테스트가 이 학생이 이제 문제를 푼 거에 대한 이제 정답이나 어떤 보기를 선택했는지, 뭐 문제 푼 시간이 어땠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 문제를 이제 푼과 동시에 이 학생의 지식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가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또 그 추천이 되는데 그 추천이 되는 시간이 한 1, 2초 이내에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제 그러면 진단 평가다.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문제가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전에 CBT 방식이나 뭐 지필 평가는 5학년 1학기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단원을 평가하려면은 그 단원에 대한 문제만 주잖아요. 한 뭐 20개 주고 단원 평가하고 이 단원을 제대로 알았는지 뭐 체크하는 형식이라면 저희는 이제 CAT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학생이 이제 푸는 문제를 풀다가 뭐 막혔어요. 그러면은 그거와 유사한 그 과거의 이제 그 개념을 또 연결을 해서 그 과거의 개념 중에 이 학생이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길래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진단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20문제를 풀어도 진단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CAT 방식으로 저희가 하는 진단 평가는 이 학생의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좀 찾아주는 진단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또 CAT로 저희는 또 형성평가도 활용을 하는데 이 형성평가는 진단평가하고는 달리 이 학생의 성취 수준을 좀 빠르게 올리도록 문제풀이를 하면서 학생의 실력을 올리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천은 이 날리지 트레이싱 모델이
다음 문제를 이제 이 학생이 성취 수준을 가장 빠르게 올리려면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이런 어프로치로 이제 순서대로 이 학생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제 CAT 추천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ITS, 이제 인텔리전트 티처링 시스템이 이제 학생에게 붙어서 개별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에는 저희가 또 좀 가장 잘 먹히는 게 이 게이미피케이션인데, 클래스팅이라는 서비스는 학습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클래스라는 하나의 그 소셜 러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반 학생들끼리 이제 문제를 가지고 서바이벌 배틀을 한다든지, 이게 뭐 풀면은 서로 누가 빨리 푸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남고 뭐 이런 게임도 있고, 뭐 우주 여정을 떠날 수 있는데 뭐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말해서 내가 우주 여정을 가장 멀리 떠났다 뭐 이런 그런 걸로 대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주선을 또 줍니다. 그럼 우주선을 받아서 이제 어떤 우주선은 또 속도가 빨리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게임적인 요소가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저희가 유료로 구입한 학생들이 월 평균 문제를 1,000개 정도 풀어요. 엄청난 많은 양을 푸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또 저희가 또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단원 평가를 하시려면은 문제를 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제 출력해서 나눠줘야 됐다면, 저희가 AI 평가라는 걸 붙여놨는데 이제 오늘 배운 거 그냥 차시만 선택해서 문제수만 선택해서 배부를 하면은 학생들에게 쭉 자동으로 문제가 나가는데, 학생들이 나가는 문제가 다 다른 문제가 나가요. 그것도 CAT로 나가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또 이제 풀면 또 다음 문제가 달라지고, 그래서 뭐 서로 뭐 컨닝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원클릭 하나만으로 그냥 이제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쭉 받아보시고, 지금 이 학생이 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우 관계가 어떤지 이런 데이터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꼭 갖고 있는 큰 강점이 콘텐츠가, 저희는 직접 만들지 않고 저희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우수한 교육 회사들의 이제 콘텐츠를 저희가 다 제휴를 해와서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14개 정도의 교과서 회사들의 콘텐츠가 저작권이 다 해결된, 저희가 이제 돈을 다 지불한 그런 문항들과 이제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콘텐츠가 다 들어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리지 트레이싱 모델로 저희가 만든 프로덕트가 이제 클래스팅 AI라고 하는 프로덕트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현장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고, 이제 우수성이 검증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많은 검증이 됐는데 일단 두 가지만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하나는 요 HTHT라고 이 아시아 교육협회라는 그 지금 현 부총리가 만든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I 서비스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가장 이제 효과가 좋은 거를 학교에 도입을 해서 이제 연구 리포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이제 클래스팅 AI가 선정이 돼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세종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치러지는 교육 전국 단위의 그 진단 평가에서 클래스팅을 쓴 이제 반과 이제 쓰지 않은 비교 집단하고 이제 점수 차이가 이제 진단 평가에 이제 3월, 6월, 9월 이 새 시험에 그 향상 정도가 저희 클래스팅을 쓴 실험 집단이 이제 11%가 상승했다라는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설명드린 두 번째 축인 이 GPT 관련된 프로덕트를 좀 소개를 드리면, 우선 지금은 젤로라고 해서 저희의 교육 빅데이터로 파인 튜닝된 이 GPT가 선생님을 위해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팅 안에 들어가면 이 AI 보조교사 젤로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거를 좀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재미난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날리지 트레이싱 모델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술형 평가라든지 뭐
논술형 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난리지 트레이싱 모델로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뭐 난리 트레이싱 모델로 하기 힘들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그거를 이제 서술 논술 평가를 저희가 채점하는 방식이 이제 그걸로는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AWE라고 불리는데 이제 서술 논술 평가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 스피킹, 그러니까 영어 스피킹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이걸로 가능해졌고, 그리고 코딩 교육 쪽도 이제 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코딩에 있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코딩한 결과값을 피드백을 주는 게 사실상 여러 학생들이 있을 때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GPT가 정확하게 좀 코딩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 같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가 좀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좀 논문이나 뭐 특허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보시고 좀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으실까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우선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I가 크게 LLM과 KT, 난리 트레이싱 이 두 가지의 축에 저희 연구원들이 있고, 저희 연구소에는 이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홍콩 과기대에서 LLM과 나리스 트레이싱을 이제 박사 연구하신 분도 계시고, 뭐 옥스포드, 뭐 네이버 AI 연구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카이스트 박사 출신도 많으시고, 그래서 정말 각 분야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다양한 논문들을 내고 계신데, 저희 논문의 퀄리티도 보시면은 아주 놀라우실 만큼 네, 높은 그 AI와 관련된 뭐 3대 학회, 뭐 트리플 AI라든지 ACL이나 뭐 이런 데들에 저희 논문이 투고가 되고 있고, 뭐 날리지 트레이싱 쪽은 최근에 ICT가 아니라 ITS 2023에 저희 논문이 투고가 돼서 최우수 논문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뭐 임팩트 팩터가 3.8 정도 되는 SCI급 학회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저희가 공교육에서 워낙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뭐 지금 시도교육청, 뭐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전체 학생들이 클래스팅 AI 라이센스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교육청 단위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의 프리미엄 라인인 이제 클래스팅 AI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빈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미 프리미엄 이 클래스팅 AI 라이센스를 구매한 학생 수만 해도 한 2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학습관리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클래스팅의 조용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조영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여기 그 선생님과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네. 그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데, 클래스팅은 디지털 교과서 영역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그 화면을 음. 제가 이게 그 AI 디지털 교과서 그 출판사들하고 이제 매칭데이 할 때 제가 좀 발표했던 장표인데, 저희가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기술은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서비스로 그냥 교과서를 내면은 바로 승인이 된다라는 또 노티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제휴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토탈 패키지에서 발행사의 교과서를 콘텐츠를 탑재를 하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추적 엔진이나 에듀GPT나 XAPI, 뭐 LRS 이런 것들을 다 API 형태로 또 가지고 있어서 그 발행사가 뭐 그냥 우리는 직접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API라는 형태로 또 제휴를 해서 진행을 좀 같이 할 수 있고요. 근데 워낙 이제 내년 4월에 오픈을 해야 되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교육회사들이 이런 프로덕트를 만든 경험이 없는 회사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좋은 퀄리티의 프로덕트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방식으로 이제 교육회사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 박규영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그 지식 추적 모델에서 학습 내용은 현재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가 축적되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다음에 그 이 학습 데이터 참조 방식이 생성형 기술로 지식을 크롤링하는 게 가능한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저희가 지식 추적 모델에서 저희가 컨셉 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최신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제 바뀐 교육 과정으로 이제 계속 최신화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과거의 그런 교육 과정에서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불필요하냐? 또 아닙니다. 그게 또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과거의 교육 과정의 이 핵심 개념은 이제 최근 컨셉 맵에서 어떤 부분하고 이제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매핑을 또 해서 그 데이터를 또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텍스트북 뭐 네, 일단 텍스트북이랑 교과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회사들의 콘텐츠가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 회사들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뭐 교육 빅데이터들을 다 이제 지식 추정에 이제 같이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이 예상되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